23번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가 아니지. 우리는 유혈합형을 안 보잖아요, 그죠? 유혈합형을 안 보기 때문에 이거 익숙하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순간 지금 아차 싶었어. 어쩔 수 없죠. 주제 찾기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인 중간고사, 기말고사들을 계속 보면서 느꼈겠지만 절대 이게 그대로 안 나오잖아요. 변형되는 거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처음 두 문장에서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좀 중요한 구문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예요. 교육은 반드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어떤 그림으로 되어 있냐면, 우선은 trunk라고 하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of the tree of knowled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갑자기 줄기라고 하는 게 갑자기 왜 나온 걸까? 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지금 첫 문장에 들어있는 education이라는 테마가 이 글의 전반적인 소재가 이거는 교육하고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육의 어떤 것과 좀 비유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일까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죠. 나무의 줄기라고 했는데 이 나무가 of knowledge라고 해서 지식이라는 나무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해석은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두 번째 of는 동격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사실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이걸 이제 나무에 비유하는데 나무 중에서도 줄기랑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지. 그래서 지식이라는 나무의 줄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라고 해놓고 지금 완전한절이 나타났고, 이렇게 맞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누가 등장했냐면 다시 분사구문이 지금 나와요. revealing이라고 해서 완전한절 다음으로 등장하는 지금 이런 꼴의 ing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접속사가 요거 아니면 요거겠구나를 생각하고 접근을 하죠. 하면서가 되든지 아니면은 이걸 그리고 또는 그래서로 해석해서 앞상황과 동시에 일어났거나 앞상황 다음에 일어났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겠고, 이러이러한 방식을 드러내며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런 정도고, 이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 문장을 외워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러니까 얘가 그냥 밑줄형 어법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그냥 요거는 능동수동만 잘 판단하시면 돼. 근데 지금 여기 문제는 더 웨이스라는 목적어가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revealed 같은 과거 분사로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왔고 더 웨이스 다음에 이니치가 붙었거든요. 지금 이 문장에는, 이 지문에는 더 웨이스 다음에 인 위치가 붙어있는 문장도 있고, 이거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가 불완전하게 붙어있는 문장도 있어요. 이 지문의 후반부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경우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웨이스랑 이니치가 붙어있다라는 건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관계사인데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앞이 더 웨이스인 것도 이제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해봐야 되는 거리들이 좀 몇 가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빈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그죠? 전치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건 원래 얘가 뒤에 있었을 때는 얘 때문에 불완전했을 거라는 의미였고, 그걸 이제 앞으로 옮기면서 인이랑 붙어서 관계되는 항상 붙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뒤에는 빈 공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야. 이거를 뭐 굳이 뒤에서 뭐뭐뭐뭐 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이렇게 정석적으로 사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우리말도 그렇고 사실은 영어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뭐 필요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혹은 주입식 교육의 무서움으로 인해서
이거는 광대사절을 앞으로 뒤에서 화살표 앞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식해서 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부터 되게 이런 식의 주입식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아오잖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특히 이제 모의고사를 낯선 지문으로 모의고사를 볼 때 어느 세월에 이거를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냐.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우리의 모의고사를 치르는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는 시간 안에 좀 한 번에 정확하게 읽고 내용 정리 확실하게 해서 시간 안에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목적인데 듣자 하니 이번에 1학년이 50문제 나왔대. 기말고사에.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이제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식이고 그 방식으로 이걸 해 정도로 가요. 그지? 마치 계속적 문법을 해석하듯 앞에서 뒤로 가는 게 내용 정리만 잘 되면 되니까 일단은 이런 방식을 드러내는데 그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해. 이렇게 된다고. 더 웨인스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니치부터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어떤 뭐 하는 방식이냐면 그런 방식으로 나무의 branches, 가지들이나 twigs, 잔가지들이나 and leaves, 이파리들이 all emerge. emerge는 자동사예요. 수동태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가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고 뒤에 전치사 from이 바로 붙어 있는 거야. emerge from a common core. 공통의 핵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나오게 되는 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공통의 그 핵심으로부터 등장하는데 그런 방식을 밝혀내면서 그 지식의 나무 줄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가지도 그렇고 잔가지도 그렇고 잎사귀도 그렇고 하나의 큰 뿌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 하나의 큰 뿌리에 하나의 큰 그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커먼 코어가 앞서서 얘기하는 트렁크에 걸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건데 이게 가지로 뻗어 나오기도 하고 그냥 잔가지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이파리들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핵심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ools for thinking. 동사가 stem from이죠. 몸으로부터 나오다. stem도 사실은 줄기라는 건데요. 그죠? 원래 명사로 줄기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녀석인데 stem from이 지금 동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무는 밑에서 위로 자라기 때문에 stem from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의 뿌리에서 하나의 줄기를 타고 가지각색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도구는 이 핵심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핵심으로부터 뻗어져 나오는데 또 콤마 ing가 또 붙었어요. 이 구조가 되게 자주 등장할 거야. 지금 처음 두 문장에서 연속으로 지금 이런 구조가 나와 있죠. providing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의 줄기로부터 나오는데 뭐뭐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야. 공통의 언어를 제공합니다.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첫 문장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은 구조로 해석하면 되는 그런 형태거든. 랭귀지 다음에 with which가 나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랭귀지가 그냥 일반적인 명사고 당연히 그냥 위치가 붙었다면 뒤에서는 빈 공간이 하나 나왔어야 되는 거겠지. 근데 지금도 어쨌거나 이런 전치사가 별도로 붙어있기 때문에 뒤로는 빈 공간이 없어야 돼요. 이거 끝까지 가야 되고 이 괄호는 그냥 끝까지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이 with가 뒤에 명사가 사람이 아닌 명사랑 이런 식으로 붙으면서 이 with 전치사 with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도구로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뭐뭐를 가지고로 연결이 되고 이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편안한 거지. 공통의 언어를 제공해. 이 위치는 결국 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이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는 동일한 대상으로 처리해요.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정보 정리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공통의 언어를 제공해.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 관대를 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끊어놓고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차례대로 해서 하는 루트를 탈 때 공통의 언어를 제공하는데 그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가.
이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practitioners, 실무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동사가 may share일 거예요. 나눌 수 있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may share their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and discover links.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언어인데 그들의 경험, of the process of innovation, 혁신의 과정에 대한 경험 또는 discover links, 발견의 어떤 발견의 연결고리에 대한 그들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 이 discover links가 between하고 같이 다시 연결이 돼서 between their creative activitie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혁신 과정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뭔가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들의 창의적인 활동들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는 거죠. 다시 생각의 도구는 이 핵심으로부터 뻗어져 나와서 공통의 언어를 하나 제공하게 되는데 그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그들의 혁신의 과정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활동들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다음에 그러니까 동사가 지금 두 군데가 보여야 돼. may가 하나 보일 거고요. share이 중간에 앞에 하나가 지금 보이고 이거 다음에 중간에 and 하나 나온 다음에 discovery 하나 더 등장하는 거예요. 요것과 요것을 이제 연결해주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얘가 끝까지 묶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may 다음에 동사 1, 얘가 may 다음에 동사 원형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무자들은 혁신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창의적 활동들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이 생각의 도구가 어떤 핵심에서 뻗어나와서 제공하게 되는 공통의 언어야.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공통의 언어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common language가 그래서 이 지문의 어떤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When the same terms 그렇게 되면 우리는 common language라는 단어를 만났기 때문에 terms 또한 용어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 의미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terms라고 했을 때 관점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학기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용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용어가 or employee. employee는 사람을 employee 할 때는 얘를 사람을 고용하는 거지만 사용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계약서라든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여러분이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이제 그 나이대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사회라는 진짜 전쟁터에 뛰어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형태로 일을 하시게 되든 간에 선생님 저는 건물주를 할 건데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아니 하다못해 건물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는 쓸 거 아니야.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그 보면은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런 단어들을 쓸 텐데 각과 을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떤 말로 쓰는 경우도 있냐면 사용자와 근로자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용자가 인플로이어야. 왜 고용주라 안 하고 사용자라 하는 걸까요? 고용주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인플로이어라는 말이 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자라고 하는 거거든. 쉽게 생각하면 노동력,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플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사람이 아닌 것들을 다루게 될 때 역시 이제 똑같이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ed의 이제 의미를 employed라고 바꿔가지고 놓은 거야. 여기서는 across the curriculum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게 across냐 아니면 이게 어떤 단어냐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within은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치? 그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여기에는 across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범위를 넘나들어야 되죠. 이거랑 또 이제 뭐가 이제 좀 자주 등장을 하냐면은
비욘드라는 애도 되게 자주 등장을 해요. 이 녀석의 반대 표현으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냐 그것을 판단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똑같은 용어가 교육과정에 걸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when이라는 시간의 부사절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지금 이 녀석은 조건이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떤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죠. 학생들은 연결하기 시작해요. 다양한 과목들과 수업들을 서로 연결하기 시작해요. 자, 영어 시간에 문법 같은 영어에서 이제 어법 다루다가 보면은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주절하고 종속절. 그지? 뭐 국어 시간에도 주절하고 종속절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긴 하죠. 근데 이제 내가 한번 이제 그거 주절하고 종속절이 약간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용어를 한번 종종 내가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야. 되게 용어예요. 아는 문장하고 안긴 문장이라는 거야. 안긴 문장이 종속절이고 아는 문장이 주절인 그런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뭐 대절을 아는 문장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두 과목 간의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너무 얘를 문과스럽게 들었나 봐요. 너무 얘를 문과스럽게 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문과생이 없잖아요. 문과생이 없잖아요. 근데 이과스럽게 얘를 들고 싶어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게 이제 없는 거야. 내 머리에 이제 든 게 없어요. 이과적 지식이. 그래도 내가 10년 전에 수업할 때는 야, 나 그래도 그 사람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 이러면서 내가 애들이 뭐 이렇게 행렬 문제 물어보면 내가 풀어주고. 여러분 행렬 안 배우죠? 행렬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이제 그런 거 막 애들 그 고등학교 친구들 디자인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었거든. 디자인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떤 그 중에 한 친구는 영문학과로 진학했더라고. 패션 디자인과였는데 특성화고 친구들이었는데. 어쨌거나 얘기하던 걸 까먹었네요. 그럴 땐 진행하는 게 답이야. 그치?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 사이를 서로 연결하기 시작해. If they practice abstracting in writing class. 자, 글쓰기 수업에서 abstracting이 여기서는 추상이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여기서 이 지문 속에서는 그냥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른다고 해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 지문에서 꼭 알고 가야 되는 그 핵심적인 정보는 각 학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서로 다른 과목에서 발견하는 것들 혹은 지식들 사이에 연계와 연결이 일어난다라는 게 글의 유지거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추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꼭 앱스트랙팅이라는 단어의 뜻을 100% 알고 물론 들어갈 수 있으면 다른 단어, 다른 뭐 모의고사에서 다른 지문에서 앱스트랙트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 지문을 이해할 때 앱스트랙팅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이너한 단어에 집착할 필요 없다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앱스트랙팅이 그냥 예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에서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건 뭐냐면 서로 다양한, 서로 다른, 뭐 어떻게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똑같은 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야. 그 예시가 앱스트랙팅인 거예요. 글쓰기에서 우리가 추상을 연습해요. 그래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If they work on abstracting in painting or drawing class. 이건 추상화랑 관련된 거겠지? And if, in all cases, 그 모든 경우에 그들이 그것을 추상이라고 부른다면 모든 사례에서 모든 경우에서 그들이 그것을 추상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즉 공통의 언어를 쓴다면 그치? 각 학문 분야 커리큘럼 교육과정들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교육분 학문 분야에서 공통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they begin to understand
How to think beyond. 나왔지? beyond 있죠? 이거 within으로 뒤집어지는 경우 조심하셔야 돼. 만약에 어휘문제 변형될 때. 그죠? Disciplinary boundaries. Disciplinary는 학문을 나타냅니다.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거 빈칸 넣으면 풀 수 있어야 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생각한다. 즉,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공통의 언어 혹은 동일한 용어랑 관련된 거거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나타낼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거 자체가 빈칸으로 뚫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실제로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혹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빈칸으로 뚫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How to think beyond disciplinary boundaries는 굉장히 유력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유력한 표현이야. 이게 이제 그 글의 논리와 흐름에 따르면 이 녀석의 핵심이니까 얘가 뚫릴 가능성이 좀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학문 간 경계를 뛰어넘어 생각한다는 거지. 혹은 학문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거지. 내가 이걸 다른 말로 또 다시 한번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변형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이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게 좋겠니? 아니면 여기 들어갈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겠니? 라고 묻는 거야. 그게 그냥 단순한 암기와 독해의 차이점 같은 거지. 그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어떤 변형에도 대처가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연습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가 보이게 될 거라는 거지. They see 똑같은 반복이에요. 앞문장을 반복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 How to transform their thoughts. 그들의 생각을 변형하는 방법을 see, 알게 됩니다. Okay, I see 이러잖아. 듣기평가 같은 거 할 때. 네, 알겠어요. 알다의 의미로 쓰이는 see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변형하는 방법을 알게 돼. From. 자, 이건 뒤에 나올 패턴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우리가 앞에 동사가 transform이었거든. How to transform이었거든. 변형하다라는 의미였어요. 트랜스라는 말이 붙었다면 이거 여기서 어디서 다른 데로 목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 떠올라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뒤에 from이 나왔어. 뭐뭐로 붙어라는 의미일 거야.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의 시선이 가야 될까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돼? 같은 줄에 있는지 그 다음 줄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from이 지금 나왔어. 변화를 알려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from이 나왔어. 그리고 from은 보통 누구랑 짝이에요? from은 보통 누구랑 짝이야? 그 뒤에 있는 게 너무 짧다 그래서 건너뛰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 이제 뭐 from A 같은 거 이렇게 나올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to가 있을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 from 다음에 to를 찾았잖아? from 바로 뒤에 one이 있고요. 그 다음 another가 있어요. from one to another의 느낌인 거지. 하나의 mode of conception and expression. 개념과 표현의 방식을 다른 개념과 표현의 방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변형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another 뒤에도 mode of conception and expression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another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치 대명사가 된 그런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드부터 시작해서 뒤에 expression까지 똑같이 포함하고 있었던 건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되어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from A to B를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이 동명사 주어를 다시 활용하면서 결론을 요약하고 있어. 결론을 요약하고 있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결론을 요약하고 있어. Linking the disciplines. 학문들을 이거는 지금 보세요. 이 디서플린이 규율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절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훈련, 훈육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 뜻이 되게 많아요. 디서플린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의어로서 어휘 문제를 출제되면 좀 조심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글의 테마는 에듀케이션이야. 그렇죠? 에듀케이션이고 중간에 뭐 서브젝트도 나오고 스튜던트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학문적 관점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disciplines도 그냥 학문이란 의미로 접근하면 돼. 동명사주하고 동사가 comes natural이야, 그렇죠? 그래서 학문 간의 학문들을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돼요. 학문들 간의 연결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방법, 네 번째 문장에 나왔던.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글을 결론 요약 마무리 짓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when이 있고요. The terms and tools, 용어와 도구들이 are presented, 제시될 때 무엇으로서 제시가 되는지가 뒤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as part of a universal imagination.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universal이에요.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universal이 되는 거지. 왜? 우리는 계속 동일한 언어, 공통의 언어, 똑같은 용어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조건이었잖아. 그 동일한 용어, 공통의 용어 같은, 그러니까 뭔가 똑같다는 그런 말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가 지금 여기서 universal이라고 나온 거야. 보편적인 상상력의 일부로 제시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학문 분야 내에서도 동일한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제시가 될 때 그런 서로 다른 학문들 사이의 관점들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게 이제 23번에서 꼭 체크해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큰 골자였어요. 이걸 내가 나중에 뭐 한 두세 문장 정도로 한 큐에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나중에 하게 될 때 그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 될 거야. 서로 다른 학문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 학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동일한 용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학문들 간의 학문들 사이에서의 어떤 개념과 표현을 서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23번에서 보셔야 꼭 확인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됐죠?